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택시장 역시 주택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됩니다.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을 봐야 되죠. 현재 부동산 침체는 극심한 수요 부족, 즉 수요를 일으킬 만한 요인이 없어 금리가 너무 오르고 있어가지고 금융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부족하죠. 1년 전에는 반대했죠.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주택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죠. 만약 반대로 했다면 쉽게 말해가지고 너무 급격하게 올랐을 때 주택을 사고 너무 급격하게 주택을 내렸을 때 팔았다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공급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공급을 측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은 가격 상승 요인보다 하락 요인이 우세한 가운데 현금 중심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 시장이 되었죠. 현재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굉장히 적어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지 미래에 나타날 그런 요인은 주택 상승 요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주택을 건설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요. 반대로 현재 하락 요인은 이제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이 되었죠. 그리고 DSR이 본격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침체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는 주택 하락 요인이 굉장히 세지고 있죠. 주택 공급 계획을 보내겠습니다. 인허가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주택 시장은 이제 상당히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도에는 47만 호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근 위기의 네 가지 특징으로서는 공급자 쪽에서는 PF 대출, 집단 대출, 미분양 물량이 있고 수요자 측에서는 가격 하락, 거래 감소, 가계 부채, 역전세, 전세 대출, 월세 이게 있겠죠. 그리고 미국 현재 기준금리가 10월 14일 날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내년 아마 초에 예상되는데 현재 3.25%입니다. 그러면은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향후 5년간 정부는 주택을 270만 호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70만 호에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2023년도에 47만 가구 시작을 해서 2024년도 54만 가구, 2025년도에 56만 호, 2026년도에 56만 가구, 2027년에 57만 가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도권과 서울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158만 가구를 예상하는데 서울에 50만 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그다음에 도심 복합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공공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번 5년 동안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52만 가구, 공공택지를 통한 신도시 개발이 88만 가구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과거 2013년도, 17년도, 그 다음에 2018년도, 22년도 향후 이제 계획을 보면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13년도, 17년도까지는 310만 가구, 그 다음에 18년에서 22년 257만 가구, 이번에는 270만 가구 정도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은 신도시 개발이죠. 이번 정부 첫 번째 신도시 개발이 김포 한강2 컴팩트시티 사업재단지입니다. 김포에 개발되는 건데 약 4만 6천 호 규모의 도시 규모이죠. 약 731만 제곱미터를 신규 공공 주택지구로 지정해가지고 첨단 시설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고 그다음에 장기역에 GTX를 출발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접근성을 높여가지고 2027년도에 입주하겠다는 겁니다. 약간의 이제 입주 연도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20년대 후반에 아마 입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사업지가 보면은 이제 기존의 김포 양곡지구하고 김포 한강 신도시, 김포 장기지구 이쪽에 이제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건설연구원을 자료를 보면은 2022년도 인허가는 2021년보다 16% 감소한 46만호, 2023년도에는 7% 감소한 43만호 수준을 예상합니다. 분양 물량 역시 이제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30만 가구, 2023년도에는 25만 가구가 예상됩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 장기 추이를 보면은 역시 주택 시장이 최근에 1년 동안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또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얘기한 것처럼 최근 위기의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은 공급자에서는 PF 대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건설사 부도 위험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대출에 따른 시차를 두고 연체율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분양이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자 물량이 이제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주택 건설이 이제 중단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도 굉장히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또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부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역전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전세가 월세로도 전환되는 문제도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금융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 문제가 이제 구조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기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제 금융시장 부실이 다른 신용상품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제 뭐 기존 주택시장이나 신규 분양시나 임대차 시장이나 전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계 역시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복합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를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금리는 4%로 한국 금리가 3.25%인데 0.75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준금리를 한 번에서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연준 기준금리를 보겠습니다. 연준 금리가 보면은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금년 초에 거의 제로 금리였는데 현재 4%면 엄청난 속도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리라는 것은 계속 올릴 수도 없고 또 계속 내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금리가 한두 번, 많아봐야 한 두세 번 정도 올리겠지만은 그게 꼭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역시 금리를 너무 많이 오르다 보면 금융비용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보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 1월 달에 거의 이제 1% 정도 됐었는데 현재 3.25%입니다. 금리를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올린 적이 없는데 엄청나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역시 타격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별 부동산 가격과 정책 방향을 보겠습니다. 이제 규제 완화와 그 다음에 규제 강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측면에서는 이제 규제 완화 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재건축 그 안전기준도 완화되었고 그 다음에 각종 세금도 완화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과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가 이렇게 맞물리다 보면은 이제 부동산은 점차적으로 안정화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르면 또 내릴 때가 있고 내리면 또 오를 때가 있고 이렇게 돼 부동산은 이제 사이클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뭐 새로 짓거나 또는 이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형성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올랐죠. 엘리베이터 상으로 보면은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측면은 가격 하락 측면입니다. 가격 하락 조정이 있고 일정 이제 주택이 많이 빠지면은 일제 옆으로 또 기는 기간 조정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최소 한 2년에서 한 4년 정도는 주택이 하락과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과 입주 물량 증가율가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서울 입주 예정 주요 단지와 입주 예정이 있습니다. 이게 적지 않는 물량이 특히 강남권 중심으로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2023년도나 2024년도에도 약간 충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3년도, 24년도에 많은 물량이 입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2023년, 24년도는 약간 부동산에 어떤 충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향후 이제 정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규제 방안과 이제 공급 규제와 또 여러 가지 또 완화책이 있겠지만은 이 규제 사이를 보면은 이제 공급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세 규제가 있고 거래 규제가 있고 금융 규제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규제가 있는데 이 규제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완화를 하면서 부동산이 점진적으로 이제 공급도 원활하게 되고 또 가격도 회복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금방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고 중장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현재 상승보다는 하락 쪽이 굉장히 우세하기 때문에 현금 플로우, 캐시 플로우에 집중한 자산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장기로 보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이제 토지 및 원자재 가격으로 공급 물량이 위축되고 있고 시차를 두고 신규 분양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측면과 그 다음에 대출 규제가 이제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재건축 완화가 이제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떤 상승 요인과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서 어떤 금융 비용의 엄청난 상승으로 가계부채이 부담되고 있고 부채가 그 다음에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양쪽으로 이제 충돌하죠. 대출 규제 완화와 또 대출의 강화 이게 충돌되고 있지만은 대출 규제가 또 강화되는 게 또 완화될 수도 있고 또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강화된다고 그러면 하락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기 침체와 맞물려 가지고 하락 요인이 있겠죠. 이런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이제 병존한 상태에서 현재는 하락 요인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 2년 전에는 이제 상승 요인이 엄청났었죠. 이런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이클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현재 이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은 또 언젠가는 또 상승적으로 사이클에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택의 공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어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고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어떤 중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형성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